안녕하세요. 대북권의 공기현입니다. 11월 10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규제지역을 확 풀었습니다. 서울과 서울에 인접해 있는 4곳을 제외하고는 다 풀어버렸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아쉬운 거는 수도권의 가격 하락폭보다 더 큰 서울의 외곽 지역도 있는데, 서울이라는 지역이라고 해서 싸잡아서 서울을 풀 수 없다라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서울에 있는 규제 지역을 단 한 곳도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가 말하는 서울을 안 푼 어처구니 없는 이유들 한번 들어보고요. 또 국토부가 앞으로 서울을 어떤 시기에 어떻게 풀 것인지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확실하고 획기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서울과 인접해 있는 4곳은 왜 풀지 않고 유지를 했는지, 그리고 서울은 왜 풀지 않았는지를 물어보니까 국토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서울과 과천 등 4곳은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유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때의 부동산 경제 상황과 지금 해제를 해야 되는 시기에 부동산 경제 상황은 참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시장은 급변해서 변하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지정했으니까 같이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는 정말 상식선에서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로, 서울을 왜 안 풀었냐라고 하니까 주변 지역의 규제 해제 지역의 효과를 본 다음에 서울을 풀겠다, 순차적으로. 이거는 제 상식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아주 극히 일부 지역이라도 풀어야만 서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주변 지역의 영향을 봐서 서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판단하겠다라는 것은 제 상식선에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부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서울 내 노원구 등 외곽 지역의 규제는 왜 안 풀었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자, 서울 안에 격차가 존재하는 건 알겠다. 그런데 서울이라는 동일 생활권에 묶여 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을 분리해서 풀기는 어렵다라고 했는데, 자, 서울 같은 경우 말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 2차에 투기과열지구를 풀고 조정대상 지역은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풀 수 있는 사례가 이미 9월달에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분리해서 풀 수 없다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여기 보게 되면 과거에 강남 상구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을 한꺼번에 지정하고 한꺼번에 풀었다라고 해서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서울을 한꺼번에 풀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없으면서 시장 상황이 변했으면 부분적으로 풀고, 그럼 과거에 이렇게 한꺼번에 지정했으니까 무조건 한꺼번에 풀고 해제하겠다는 건가요? 과거에 부동산 정책이 망했으면 똑같이 망하는 정책으로 펴겠다는 겁니까? 이것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의 규제는 언제 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풀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서울 내 주택시장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 지표 이외에도 실제로 특정 동네 특정 아파트 단지에 구매 수요가 유입이 많이 되는지 일어나는 사례를 알아보겠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세밀하게 특정 지역의 서울 전역이 얼마나 넓은데 그 특정 지역을 알아볼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만약에 인력이 있다면 지금 서울 내에도 거래가 소멸되고 수도권 지역보다 가격 하락폭이 큰 지역들,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사를 했다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라도 일부 지역을 풀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국토부가 얘기하고 있는 서울을 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안을 좀 제시하게 되면은, 자, 국토부가 서울이라는 데 묶여서 다 동일한 생활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국토부 장관이라면 이 계획을 알고 있을 겁니다.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라고 해서 크게는 서울 전역을 5개의 생활권역으로 나눠놨지만,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역 생활권이 116개나 세분화돼 있어요. 자, 이렇다면은 같은 생활권이라고 서울이 손바닥만 합니까? 이렇게 다양한 생활권으로 아예 구분이 되어 있는 계획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풀 수도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 자체를 모르고 있지 않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지역 생활권 116개를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를 한다면 충분히 수도권보다 훨씬 더 낙폭이 크고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의 일부 지역을 충분히 풀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안은,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도시 25개 정도
이상을 합쳐놓은 것만큼 크거든요. 그래서 행정구가 25개나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분화되어 있는 행정동이 425개나 되고 법정동이 467개나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종로구를 보게 되면은 법정동이 48개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행정 편의상 나눠져 있는 행정동이 19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19개의 행정동을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충분히 일부 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원구처럼 재건축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일부 지역을 좀 순차적으로 나중에 풀더라도 예를 들면 강북구 같은 경우에 경전철 라인의 왼쪽에 붙어있는 우이동이나 인수동이나 수유일동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을 좀 풀어볼 수도 있는 충분한 여건들이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도봉구 같은 경우도 도봉일동이라든지 방학삼동이라든지 쌍문일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래 자체가 씨가 말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가격 하락폭도 굉장히 크고 수도권 지역보다 오히려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우선적으로 한번 풀어봐서 서울이 해제됐을 때 그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실한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서울을 순차적으로 풀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서울을 요만큼도 풀지 않고 주변 지역에 특히 서울을 벗어난 수도권 지역의 어떤 해제에 대한 변화를 보고 서울을 판단하겠다? 예를 들면요, 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산을 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일산을 푸는데 일산을 풀 정도라면은 서울 내에 그거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지역들은 풀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규제 지역 해제가 6월,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서 대폭적으로 이렇게 해제된 거는 방향성은 맞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 세 겹으로 중복돼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서울의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걷어내고 조정 대상 지역만 남겨놓은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과 또는 지금 현재 있는 제도와 생활권 계획으로 인해서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수도권보다 더욱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거래 상태가 열악한 상황에 있는 서울의 일부 지역까지도 해제를 한번 해봐서 그래서 서울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 판단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았냐, 적극적이지 않았냐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순서대로라면은 내년 3월달 정도에 주정심이 열려서 서울의 일부 지역이 풀릴지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금처럼 좀 앞당겨서 2월달 정도에 추가적인 해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국토부가 규제지역 해제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좀 변명과 이유를 대고 있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과 새로운 대안까지 제시해 봤고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